보통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피부로 느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여기서 상상도 하고 별거 다 하죠. 사기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 듣고 한 것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 각자는 자신의 생각이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질 않아요. 왜냐? 전부 다 감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거는 서로 보고 듣고 한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에고, 자아죠, 자아. 나라는 에고는 결코 보거나 들은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모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건 몰라요. 보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하는 것,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충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정권이 끄떡없이 자신의 길을 꼿꼿이 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말한다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대통령도 대통령 하더니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목숨 걸고선 말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충고하는 자는 왜 자꾸 충고를 하며 또 현재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에고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달라요.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우리는 서로 다를까요? 나는 아주 그 절친한 사람들의 회사 직원을 내가 다 뽑습니다. 그 직원들은 몰라요. 내가 뽑는다는 것을. 생년월일과 그 사람의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하고 그 사람 사진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난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실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얘는 그래도 실력이 좋은 애인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이력서는 전혀 보지도 않아요. 생년월일하고 사진만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보다 내가 보는 방법이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더 실력이 좋은데 뭐가 어쩐데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채용했다가 끝내는 골치 아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미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 내 말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 어쩌니 하더라도 내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좋은 교육을 하면 사람 또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TV나 텔레비나 신문의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믿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련해가지고 여지까지는 믿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믿어요. 깼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봐왔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봐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낮 언론은 무슨 지금 나라 현 정권의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니 다 거짓말이죠. 그 전부 다 거짓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사람은 보고 들은 것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거짓말 같더라도, 아무래도 좀 거짓말 같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거짓말 같더라도 계속해서 자꾸 들으면 끝내는 의심이 사라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저 이북의 김일성이는, 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는 예수처럼 물 위를 걸어 다녔다며 교과서에 써놓고, 교과서에 보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애들 교과서에 우리 수령님은 물 위를 걸어 다녔다고 써 있어요. 써놓고 어린 아이 때부터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 이 김일성이는 뭐 아버지 엄마는 전부 다 열심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이는 14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예. 10대 때 벌써 사람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사람 목숨 죽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세뇌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북 애들은 그냥 김일성 장군께서는 옛날에 전부 다 무리도 걸어 다니셨는 게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리에 걸으셨으니까. 이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시안. 현재를 보는 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시안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온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끌어들여온 에너지가 이 세상을 끌어들여온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끌어들여온 걸 듣고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여온 걸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여온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시안이라는 것은 이 뻗어나가는 우주심을 통해 영원히 현실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게는 안 돼요. 뻗어나가는 우주심을 통해 영원히 현실을 감지하는 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내 밑에서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듣고 보고 해야지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현시안을 통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면 그들의 생활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현실성이 거의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 속셈은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가난한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날 고마워하겠지, 그래서 내 편이 되겠지, 그런 속셈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난을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 구제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쳐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구해지지 않고 나라는 망해져 가는 겁니다. 이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애라고 싸울 때,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서 싸울 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진짜 네 애냐? 예 그렇습니다. 너도 진짜 네 애냐?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야 칼로 바짝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어요. 이 판결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엄마는 틀림없이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할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짝 잘라라 하니까 한 여자가 제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애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애다. 쟤를 잡아넣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런 답이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다 자기 애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능이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의 성격이 모두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유전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서로 다른 유전인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전인자도 여러 개 중에서 얘는 A만 받았고 얘는 B만 받았고 이래서 다른 거지 유전인자가 아니면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아는 사람은.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꺼내놓으면 쉽게 녹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그러나 겨울에는 녹은 아이스크림도 밖에 꺼내놓으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이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영향을 받고 여름에 영향을 받고 즉 온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느끼죠. 사람과 사람도 또 사람과 이 물체도 저건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것도 있고 쟤는 뭔지 모르지만 보면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다 느끼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태양입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태양이에요. 왜냐하면 태양 그 너머는 누구나 다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너무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태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하고. 그 외에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따위의 천체가 있고 그 천체의 영향은 약간 받습니다. 우리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 또한 이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이 지구 자체도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보통 사람들은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는 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우주선 타고 바깥에 나가면 제일 고통받는 게 지구 고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지구 고유 주파수라는 걸 거기에 장착해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타고난 습성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에 성격할 때 성입니다. 그리고 이 천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걸 뭐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같은 놈은 벌써 14살 때부터 사람 죽이기 시작했으면 수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천성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웃으면서 자기가 무슨 저 하느님처럼 저렇게 해도 뭐 인자한 것처럼 해도 사람 죽입니다. 일종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천성이라는 건 틀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틀이 그렇기 때문이요. 또 평소에 섭섭하게 느낀 점을 잊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언젠간 복수하는 것 또한 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체로부터 받은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또 하는 일은 실력이 좋아서 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싫다며 그만두는 것 또한 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성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 천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본인조차 왜 그런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천성이 오래 못 가요. 금방 끊어지는 그런 걸 태어난 사람은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만뒀냐 이러면 천성이 그렇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란가 핑계를 대요. 제가 어째서 그렇다느니, 저기 어째서 그렇다느니, 뭐 어째서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안 맞는 핑계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금방 그만두는 사람한테 그만두지 말아라, 그만두지 말아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하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천성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말을 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뻑떡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이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틀에 의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말 귀에다가 바람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성의 원래 뜻은 천체로부터 받은 영향이라는 뜻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늘이 내린 그 사람의 특성이란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인자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이런 천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에고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굳이 이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 하고 받아들이면 본인이 본인을 이겨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천성이 저래서 저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림은 좀 나요. 좀 낫긴 한데 이런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다 무시하죠. 왜냐면 본인이 본인의 천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성에 대해서 꼭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천성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해석을 잘 못하시겠지만 일단 그걸 보면 거기에 천성 보는 법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천성은 나옵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시간, 생년, 월, 열월, 일시.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인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공연하는 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코미디언들이 웃길 때 막 웃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은 것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웃었겠지 하면서 물어보면 전혀 틀리게 웃는 거예요. 웃긴 같이 웃어요. 웃어서. 왜 웃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보고 웃었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보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웃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천성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현직 대통령에게 충고의 말을 전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지 않자 점점 더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대통령의 천성은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예,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틀을 모르면, 이 틀이라고 하는 이 천성의 틀을 모르면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틀리는데 그걸 뭐 설명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충고 안 되는 사람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교육자니까는 자꾸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한테. 근데 대통령은 전혀 마이 동풍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조차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요 얘기는 조금, 왜냐면 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기의 행동은 유전자나 또 이 천성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습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능력을 터득하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능력을 터득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아요. 왜냐면 본인이 못 보니까. 어쨌든 이 영적 능력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대체로 전생에 하던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인자, 그리고 또 천성, 이것하고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은 여러분들이 전생에 하던 걸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 이 전생이라는 걸 모르면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는 빨래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남자가 빨래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빨래하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대체로 전생에 즐겁게 빨래하던 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생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생은 인간은 인간으로만 태어납니다. 개가 인간이 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는 바뀌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짐승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셨죠? 그러니까 전생이 여자인데 즐겁게 빨래하던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남자지만 빨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해요. 그걸 남들이 보면 이상하죠. 남자가 왜 빨래하냐고. 이렇게 남자가 빨래를 잘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은 대체로 전생에 하던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글씨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붓 팔고 먹 팔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글씨 잘 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하면 전혀 글씨 잘 쓴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본인도 본인을 이해 못해요. 때문에 어떤 아이는 벌써 4, 5살 때부터 꽹가리를 전문가처럼 치고, 그런 애들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죠. 그게 전생에 하던 짓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이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는 것입니다. 걔가 불경을 외워. 뭐, 맞냐, 마라, 이러면서 목탁 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재밌어 해요. 그게 전생에 하던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전생에 잘하던 실력으로 태어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찍 실력이 느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너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게 너다. 그게. 그리고 탁월하고 아주 잘한다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하죠. 가끔씩 보세요, 텔레비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 먹었는데 내내 제기 차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000번 이상 차요. 그 사람은 제기의 달인이에요. 그건 매일같이 그렇게 원래가 탁월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습관적으로 쳤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서. 왜냐면 행동을 자꾸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게. 그게 영혼이 차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가라는 건 영혼이 하면 실력가예요. 자의식이 하면은 그게 실력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자의식의 기능이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영혼의 기능이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하면 여러분들은 실력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좋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며, 또 당신이 잘하는 그 실력은 원래부터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니 생겨난 습성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무엇이냐? 네가 반복적으로 잘하는 일, 그게 바로 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네가 습관적으로다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에고, 자아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유전자와 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 그리고 전생으로부터 해오던 습관, 이렇게 3가지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는 이해하시지만 그 전생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하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만약에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사람 이해하는데 편리합니다. 전혀 사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 이상한 데서 그 장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내 그 뭐 돈 조금 빌려주고 할 것도 깎아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어떻게 뭐 유치하게. 그게 전생에 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혀 고급 공무원이에요. 본인이 볼 때는 전혀 그럴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전생을 보면 이해하는데 전생을 모르면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을 자기만의 세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역시 좋아하던 걸 보면 자기도 좋아해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던 걸 보면 관심이 가고, 이런 자아 형성하는데 전부 다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요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특성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한 시대를 함께 살아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나라 또 같은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럼 서로 다른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따로따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터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없이 임시정부라 그래서 미국에서 있으면 그 나라 아닙니다. 그거 임시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땅과 하나가 되는 삶을 핵이라고 합니다. 그게 핵이에요. 핵. 서로는 달라도 이렇게 하나의 핵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내 땅이니까 옆에 사람이 사는 것도 같이 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소중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개개인의 세상은 서로 다릅니다. 개개인의 세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르다고 하여 뒤죽박죽 살면 그 세계는 분열이 일어나서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죠, 지금. 이렇게 됐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보고 들은 각자의 세상은 달라도 돌아가는 세계는 항상 같아야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개성은 틀려도 뭔가 돌아가는 이 행동하는 뭔가 그런 것은 뭔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같지 않은 것이 나눠져 있으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분열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축이라고 합니다. 축. 서로 다른 객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질서와 같은 것이 바로 축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틀려도 뭔가 같은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같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축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핵은 우리 한반도고, 핵인 한반도에서 축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우리가 발전하면 존경합니다. 또 우리처럼 되고자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감성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감정적이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통은 커요. 통은 큰데 현실적이지 못해요. 다 감정적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삶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활의 격이 높아집니다. 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격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우리의 영역을, 이 격을
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영역을 울타리, 즉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 축, 울타리는 우주가 보호하는 존재의 원칙입니다. 존재의 원칙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핵, 축, 울타리. 쉽게 말해서 핵, 축, 울타리가 분명하면 그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축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뭐 무슨 연방제냐 하면서 지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들어오느냐 이러고 지금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축이 같지 않은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축이 다르면 못 살아요.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가 인간이 아니에요. 함께 살자고 계속 충고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교육자 그분은 자꾸 그 충고의 말 같은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본인 건강상 안 좋아요. 예. 그것은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축이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그래야 그렇게 저 축이 서로 틀리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래야지 이 우주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또 전부 다 틀이 하나라서 하나로다가 정리되어 있으면 우주는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주는 작용을 해야 돼요. 작용을 해야 우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뒤죽박죽해서 움직여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피조물들은 또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장담하면서 놀지 말고 나름대로 거기서 챙길 건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타락한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예요. 타락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 대중이 하는 거예요. 대중이. 근데 대중은 그렇게 뛰어나질 않으니까. 핵과 축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중우정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라, 이 땅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땅, 한반도, 이 땅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교수님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아니면 이 보금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 살 수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잘 살려면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움직여서 잘해요. 안 그러면 저 공산당 같이 하면은 다 영원히 움직이지를 못해요. 서로 감시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잘 살려면 역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범지, 유절간, 천정, 천뇌, 천나, 천함, 천급, 필급, 거지, 물근야, 오원지, 적근지, 오영지, 적배지. 이 지형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또 깊게 파인 분지, 또 험한 산에 둘러싸여 빠져나가기 힘든 곳, 또 초목이 빽빽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 수렁으로 된 습지대여서 통행하기 어려운 곳, 또 산과 산 사이가 좁은 골짜기가 있으면 빨리 지나가서 가까이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데는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빠져나가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으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군은 내 편은 이런 것을 멀리해야 하고 이런 것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적은 이곳으로 유인해야 한다. 그 적은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쪽에서 나오는 놈을 잡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상황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에 있는 적은 맞이하여 싸우고 그리고 적은 또 그것을 등지게 만든다. 등지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도망가야죠. 적도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해서 도망 나오겠죠. 그게 등지게 나오면 나오는 놈을 잡아 죽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정부가 할 일은, 정부라는 것이 할 일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정부는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 나라, 정부가 해야 할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임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일 없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주면은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고마워하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살지도 못해요. 이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도 또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권을 계속하려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집권이 한번 바뀌면 다 갖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지금 괜히 돈 줘가면서 인심 쓰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이게. 예. 나라를 위하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짓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갑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원도 하고 그래서 살 길이 생겼지만 요즘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또 없어요. 또 갑자기 그냥 5시부터 퇴근하라 그래가지고 다 놀고 있어요. 의사들도 심심해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의사는 심심하고 가면 환자는 거의 다 죽어서 곧 죽을 사람이 응급실에 가야지 어디서 의사가 나타나서 그거 저 봐주지 안 그러면 거두도 보지도 않아요. 의사가 없어서. 지금 나라가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국력을 소비해가며 돈을 줘가면서 보이는 대로 막는다면 결국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쇠하여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곳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형으로 절벽에 둘러싸인 골짜기, 깊게 파인 분지, 험한 산에 둘러싸여 빠져나가기 힘든 곳,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끝내는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을 위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게끔 머리를 쓰는 것이 정부 고위층이 해야 할 일이죠. 부득이 어느 한 곳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잘못해서 발생하면 빨리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전체를 위하고 또 국민이라는 개인을 위한다면 결코 그런 식의 짧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거 하듯이 그래 너 돈 올려줄게, 그래 너 돈 줄게,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식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집권만을 위해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죽든 상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거의 그 뉴스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잠깐 봤더니 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요즘은 하도 그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른 소리 하면 다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그런 지금 판국입니다. 예. 이 현명한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속셈을 빨리 파악하여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정부가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뭐 어디죠? 베네수엘라라는 데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살겠다고 하는 데는 홍콩밖에 없습니다. 홍콩은 지금 그런 것 안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홍콩이죠. 예.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